그렇다면 일단 대체 왜 100세 장수를 위해서 췌장에 주목해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췌장을 챙겨라. 바로 췌장은 이런 장기이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췌장은 병이 생겨도 발견이 너무 어려운 은둔의 장기다. 너무 깊이 숨어 있다. 이런 뜻일까요? 은둔의 장기. 네, 맞습니다. 췌장은 기본적으로 깊이 있고 증상은 마땅치 않고 검사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얽혀 있는데요. 췌장은 우선 배보다는 등에 가까울 정도로 깊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고 위내시경처럼 췌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땅한 검사도 없습니다. 더구나 췌장은 별다른 장벽도 없어서 조기에 황달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췌장암이 생겨도 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기 진단이 어려운 장기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돌이키기 어려운 장기이기도 한데요. 볼까요? 나빠지면 회복이 어려운 재생불능의 장기다. 재생불능. 한 번 망가지면 그러면 다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박 교수님? 네, 우리 몸의 장기는요. 원칙적으로 한 번 망가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췌장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췌장염을 앓게 되고 이렇게 위에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섬유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요. 췌장세포가 손상이 되고 어떤 치료법으로도 췌장 기능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는 정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현대에서는 적극적인 치료와 그다음에 생활 습관의 그 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상이나 그런 췌장의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지만요. 한번 나빠지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나빠지기 전에 췌장의 건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네, 한 번 안 좋아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건강을 그렇죠. 챙겨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췌장 건강을 미리 챙겨야 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심하게 아플 때까지 증상이 없대요. 증상이 바로 없어. 침묵의 장기다. 근데 안 좋아지면 좀 아파야지 왜 이렇게 증상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 예, 췌장은요 80%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전혀 통증이 없고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보통 췌장에서 이제 아프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통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병 중에 하나가 췌장염하고 암입니다. 근데 이제 췌장염에는 우리가 크게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잦은 복통, 그다음에 응급실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급성 췌장염이 있고요. 만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급성 췌장염이 계속 오래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네. 점차적으로 이게 췌장이 섬유화가 되면서 이게 만성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만성 췌장염과 급성 췌장염이라고 해도 이게 외분비 기능과 내분비 기능, 소화 효소는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췌장이 80% 정도 많이 망가지기 전까지에는 우리가 혈당과 소화 능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혀 증상이 없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췌장암이 생겨서 네. 췌장암을 제외한 나머지 그 췌장의 실질들이 위축이 되고 기능이 많이 망가져도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췌장의 내분비 기능과 소화 기능이 전혀 망가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이미 말기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췌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고나기를 좀 불리해요. 보실까요? 서양인에 비해서 작다? 한국인에게 가장 취약한 장기가 바로 췌장이다. 그러니까 서양인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기능도 덜하다. 이런 뜻인가요? 예. 앞서 잠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과연 췌장 호르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슐린이죠. 우리 몸 에너지 대사의 거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네. 계속 이렇게 좀 잘 먹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고 잘 먹게 된 거는 한 20, 30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는 우리 부모님한테 에너지 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인슐린을 적게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구 결과를 볼게요. 지금 사진 보더라도 서양인에 비해서 한국 사람이 좀 작죠. 네. 그리고 우리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을 한 43명 정도 모아다가 CT를 그냥 찍었어요. 네. 네. 찍어보니까 첫째 줄 보세요. 췌장의 용적 용적 자체가. 부피가 한국인이 68대 77로 적어요. 근데 두 번째 줄 보니까 저건 맞네요. 저거는 근데 이소성 지방이라고요. 지방 침착. 예, 쓸데없이 우리 몸의 피부
밑에 피하 지방에서 지방이 침착하다가 거기 있을 데가 없으면은 나중에 흘러 넘쳐서 췌장이나 간으로 갑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방이 침착돼요. 3대 2로. 예. 그래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같다나 작은데 지방까지 끼니까 예. 제일 마지막에 췌장의 인슐린 기능이 분비 기능이 7대 12로 네.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진짜 있습니다. 불리하네. 네, 불리하죠. 이소성 지방이라는 건 사실 좀 생소해요. 지방간 이런 건 사실 들어봤거든요. 근데 췌장에도 이렇게 지방이 끼나요, 선생님? 네, 아까 이창봉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요. 피하 지방에 있는 지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게 간이나 췌장에도 지방이 끼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거에 이제 지방이 생기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소성 췌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비만이 있거나 아니면 복부 비만이 있거나 아니면 내장 비만이 많든 이런 체중이 많이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비만 세포들이 췌장에도 계속 끼게 되고 간에도 끼게 돼서 이게 지방간, 그다음에 지방 췌장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췌장에 이제 지방이 많이 있게 되면은요, 그것만 지방만 껴서 이렇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세포들이 네. 우리 몸에 안 좋은 염증성 세포도 이제 계속 이런 사이토카인들을 계속 분비해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산화 스트레스 등을 계속 주기 때문에 췌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슐린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췌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저 앞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요. 정상 췌장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약간 노랗게 네. 이렇게 그런 예쁘게 생겼는데요. 네. 이런 지방으로 인해서 이렇게 췌장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신 바와 같이 아주 노랗게 노랗네요. 완전히 그 네. 노란 우리 지방 덩어리가 많이 낀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네. 그게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소성 췌장은 췌장암이나 만성 췌장염 그런데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이소성 췌장을 우리는 반드시 방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듣다 보니까 가뜩이나 작게 태어난 내 췌장 걱정이 되고 네. 혈당도 걱정이 되는데 혈당 뚝 떨어뜨리고 췌장 건강 잡는 운동 배워보고 가겠습니다. 주희영 트레이너님, 박규리 씨, 김승희 아나운서까지 함께 배워볼게요. 저도 왠지 느낌상 췌장이 약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혈당도 좀 오르고. 네. 네, 이제 하루에 30분 정도 짬짬이 식후 30분 후에 한 10분 정도만, 예. 10분에서 30분 정도만 해주시면 혈당 조절에 아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동인데요. 네.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는 최대한 고정하고 다양한 각도로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먼저 양손을 만세하듯이 사이드 스텝만 진행을 해주시고, 네, 오른쪽 발부터 한번 해볼까요? 같이 네. 바로 하나, 네.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넷. 네, 이 동작이 좀 익숙해지시면 양팔을 좌우로 넓게 벌리시면서 사이드 스텝을 또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나, 오른쪽부터. 그렇죠. 둘, 셋, 넷. 넷. 네, 익숙해지시면 이번에는 오른쪽 대각선부터 하나, 둘, 네, 그리고 뒤로 대각선. 하나, 점점 어려워진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동작인데 한번 대각선으로 그럼 한 번씩 오른쪽부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자, 양팔 양옆으로 벌리신 상태에서 오른쪽부터 하나, 네, 둘, 자, 이 뒤로 대각선 셋, 그렇죠. 방향이 안 맞고 있으세요. 넷, 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하나, 네, 그다음에 왼쪽. 근데 이 방향이 중요한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신을 다양한 각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혈당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신 운동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식후 30분 후에 한 네. 10분 정도만 이렇게 해주셔도 혈당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정말 받을 수 잠시 했는데 그러니까. 땀이 나요. 몸이 좀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나네요. 네네. 정신을 골고루 이용하시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좀 도움이 되십니다. 삼시세끼 먹고 저도 딱 네. 이걸 해야겠네요, 진짜. 네. 화이팅입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네, 잘 배웠습니다.